이 조사는 원래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응답자들한테 그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요, 응답자가 스스로 알아서 호명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정치주자 누가 좋습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하면 그냥 없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최병목을 얘기했으면 거기에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1%가 안 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이제 그 넘으면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이재명이 37, 한동훈 5, 홍준표 5, 조국 3, 오세훈,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각각 2, 안철수, 우원식 각각 1 이렇게 돼 있고요. 5%는 그 이외의 인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약간 장난기 섞인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1% 미만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35%는 무응답. 이 뭐 약간 1% 미만인 사람 20명 뭐 이것까지 합치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사실상 무응답인 셈이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의 1위는 사실상 무응답이 1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위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례적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무응답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갤럽 같은 조사 방식으로는 무응답이 많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럼 불러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불러주느냐? 그건 사전조사에서 그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돌아가면서 불러주죠. 뭐 이재명, 뭐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부르다가 뭐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부르다가 오세훈, 한동훈, 이재명 부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부르는 게 이제 다른 그 조사 매체들, 조사 기관들의 그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주말판이죠. 중앙선데이는 6명 합쳐도 17%, 여권의 몰락, 뭐 이걸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면에. 그거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게 정말 일면에 관심은 가지만 일면에 나올 기사거리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17% 중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그 여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권이 아니냐? 물론 애매하죠. 그러나 가장 최근 발언을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차는 누구죠? 이준석 의원의 눈에 쓰레기차는 윤석열 대통령인 걸로 보이고, 분뇨차 이거는 이재명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중도인가?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이 17%라는 거에 이준석을 뺐다 하는 것도 또 눈길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오늘 독해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응답자들한테 이제 물었을 때 야권은 이게 자기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게 마련이죠. 무조건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야권은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 보면 야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일합니다. 1%. 그건 뭐 최근에 이 비상계엄 선포 철회 이 과정에서 뭐 리더십이 돋보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재명을 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1% 정도 된다. 그래서 우원식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 빼놓고서는요, 이재명,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응답한 사람이 69%입니다. 무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멸. 반면에 여권에서는 탄핵 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니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턱도 없이 모자랐다고는 하지만 경쟁 상대로는 어쨌든 여권에서 1위였던 한동훈 지지층이 붕괴되면서 이것이 막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끊임없이 SNS 활동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 약간의 전이 현상이 벌어지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팬덤이 있습니다. 아마 여권에서 따지면 한동훈 그 전 대표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 정도의 팬덤이 있을 겁니다. 대신 팬덤이 있다는 거는 안티 팬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좀 옮겨갔다. 아마 이런 의미를 좀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은 뭐 요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그 정치에 이제 그 정치 발언을 시작은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그렇게 툭툭 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아마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합리성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을 갑자기 끌지는 못하는 그런 또 약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조기 대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면 뭐 야권에서는 이재명밖에 더 있어? 뭐 이런 인상으로 아마 응답자들이 답변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번 달 초에 3일부터 5일이죠. 12월 3일부터 5일에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 29, 한동훈 11, 조국 4, 오세훈, 홍준표, 김동연 3, 김문수 2, 이준석, 안철수 1. 여기서도 5%는 그 외의 인물. 그 다음에 무응답이 3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2월 3일과 12월 17, 19일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물론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12월 14일에 있었죠. 이게 가장 큰 그 중간에 변곡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우리가 확 눈에 띄는 거. 김동연이 사라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라졌습니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가 나왔었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없습니다. 1%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지층이 갑자기 사라졌느냐? 아니다. 이게 바로 조기 대선이 임박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김동연 지지자도 뭐 어차피 이재명 아니야?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이런 그 조사 시점의 일종의 바이어스, 편견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여론조사 방법 중에서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응답자들이 어떤 집단적인 편견을 갖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 조사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아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런 점에서 피해를 봤을 것이다. 또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자들이 지금 추적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아마 대단히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도 안 나온다. 이런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조기 대선이 아니고 뭐 좀 일정 기간 뒤에 대선 그러면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유권자들한테 조기 대선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발표된 것의 특징은 여권에서는 보름 전에 없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돌연 등장했습니다. 유승민 그러면 대표적인 반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여권의 일부 지지층 중에서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웠거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변수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기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은 일종의 멘탈 붕괴 상태로 어쩌면 막 중구난방식 어느 한 곳으로 초점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여권이 완전히 절망이냐 그러면 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뜯어보면 지지층의 구조, 그러니까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구조와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구조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재명은 야권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또는 이재명의 특이한 현상은 인천, 경기. 인천, 경기에서 경기도지사를 했다는 것 때문인지 인천, 경기에서 특별히 강합니다.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세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압도적,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쪽에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반면에 여권은요, 세대별, 지역별 뭐 어떤 걸 따져도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여권 지지층은 답변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권 지지층 중에 의견 유보 이쪽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이번에 48%, 절반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근데 보름 전에는 46%, 그때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극히 저조한 때부터 대구 경북은 의견을 유보하고 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아니, 나 말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절반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투표를 하나도 안 할 것이냐? 아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시적 현상이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건 여권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은 여전히 상당 부분이 중도층에 빠져 있거나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야권의 그 어떤 전통적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하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대선이 한 달 뒤에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런 현상이 그대로 고착화돼서 이재명 대통령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대개 지더라, 제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절대적으로 믿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론조사 외에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빅데이터 이번에 처참하게 실패했죠. 물론 뭐 맞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론조사의 트렌드, 경향, 추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고, 물론 그 중에 뭐 조작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믿지 않으면 뭘 믿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 한 달 내로 대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 대선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선은 대략 4월, 5월 뭐 이쯤 되지 않을까. 내지는 4월에서 6월 이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기각된다면 뭐 대선 없는 거고,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은 알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위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선거법 재판 2심이 그 전에 끝난다. 끝날 가능성이 꽤 높죠? 아마 3월쯤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저는 유죄가 나온다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백현동은 뭐 너무나 명백하니까.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되지 않고 조금 감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뭐 충분히 나올 만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우이준 교사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배당은 돼 있는데 아직 재판 개시는 안 됐습니다. 뭐 이것도
이거는 뭐 633 뭐 이거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나올 뭐 위증교사야말로 실제 간단한. 그러나 이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지금 뒤집힐 거라는 예상이 압도적이다. 물론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죠.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고 2심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2심에서는 뒤집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1심은 김동연 판사라는 사람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 치면 2심은 서울고등법원 조금 더 고참인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법조계에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나오느냐 하나만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도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정치적 위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움직임 이걸로 인한 야권표 분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정계가 좀 한번 요동칠 가능성 그건 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권이 잘할 것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지금 현재 뭐 비대위원장 인선이나 아니면 뭐 친윤계의 재등장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여권은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오랫동안 이 현상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다. 근데 여권으로서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평가가 또 다음 대선에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그 평가가 좋았다 그러면 그때는 물론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그래서 대선이 없었죠. 아마 그때 대선이 있었다면 고건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아마도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좀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도 탄핵을 한다. 뭐 심지어는 내년 1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탄핵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그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아직은 저는 우협으로 보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여권에 곧 등장할 비대위원장의 수습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 그 다음에 여권의 차기 경쟁 구도 뭐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의 경쟁 구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로 모아지느냐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지금 이재명 독주체제라는 거의 독해법은 앞으로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추세, 대선까지 추세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 종착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종착점이 결국 끝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제가 지금까지 짚어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예상을 한다면 그건 뭐 점치는 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앞으로 대선이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그 어떤 경쟁 구도의 출발점 정도도 될까 말까 한 정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의미 없는 조사다. 앞으로 상황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2심, 위증교사 2심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가지고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